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마스크인데요. 요즘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기 때문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요즘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날씨보다는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미세먼지, 이게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서울시는 2018년 들어 처음으로 지난 1월 15일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니 자가용 사용을 삼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이 같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1월 15일을 시작으로 그 주에만 17일과 18일 세 차례나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첫 시행된 15일의 경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객은 전주보다 버스는 7만여 명, 지하철은 8만여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서울 시내 도로 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한 터라 전체 교통량은 평소와 비슷했던 겁니다.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든 비용은 하루에 50억 원 내외라는데요. 그 많은 비용을 쓰고도 효과가 적으니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본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 조치 등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서울시가 이러는 걸까요? 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한 아주 작은 입자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보통 머리카락 한 올의 지름이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머리카락의 5분의 1 크기로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공기 중에 떠도는 입자상의 물질이 미세먼지인 거지요. 미세먼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각종 유해 물질이 농축된 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됩니다. 때문에 각종 염증과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혈관의 침투에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2060년경에는 최대 9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 남한 인구의 5분의 1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건데요. 이건 미세먼지가 단순히 공기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를 넘어서는 생존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미세먼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2016년 봄, 당시 한국 정부는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고등어를 지목한 정부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산업단지에서 남한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30에서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예전엔 봄이 되면 황사가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시사철 미세먼지가 골칫거리입니다. 게다가 겨울엔 좀 따뜻해질만 하면 미세먼지가 덮치니 애들은 집 밖 구경을 못할 지경이고요. 이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1년 12달 중에서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것 같다는 푸념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가 앞으로 한국 사회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 사진이 화제를 모으는데요. 북쪽은 깜깜한데 반해서 남쪽은 깨알 같은 불빛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별빛을 보는 듯 인상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하지만 불빛이 밝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쁘게만 보이는 불빛이 공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미처 알지 못했던 빛의 두 얼굴 짚어봅니다. 건너편 건물에 조명을 설치했는데 너무 반짝거려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외부 광고판 불빛 때문에 잠을 설쳤다. 빛 공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하소연인데요. 빛 공해는 간판 불빛 같은 인공 조명이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밝아서 밤에도 낮처럼 환한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 공해를 토로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빛 공해 민원은 처음으로 2,000건이 넘었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68%나 증가한 건데요. 이는 하루 평균 6건 정도 불만이 제기된 겁니다. 빛 공해 민원으로 가장 많았던 사례는 수면 방해로 1,720건이었으며 생활 불편 163건, 눈부심 11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빛 공해는 수면만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한 의과대학 교수가 전국의 암 환자 10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빛 공해에 시달린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24.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빛 공해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 거죠. 또한 빛 공해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당뇨, 비만 같은 신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빛도 공해가 될 수 있다는 건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갖게 된 인식입니다. 원래 공해는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의 폐수로 공기와 물이 더러워지는 문제 등을 뜻하죠. 밤거리를 밝혀주는 이 고마운 불빛이 매연이나 폐수 같은 취급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한에는 새벽까지 영업하는 식당, 카페, 그리고 고기 겹빵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식당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가게 간판에 불이 항상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길거리에는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가로등이 날이 밝을 때까지 꺼지지 않는데요. 전국 약 300만 개의 가로등이 도로는 물론 골목 곳곳을 밤새도록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나 안전상의 이유뿐 아니라 도시 경관을 위해서도 조명이 활용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강다리나 고궁, 대형 건물에서도 야간 조명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빛은 한때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가로등과 간판 조명이 너무 밝다 보니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치는 공해가 됐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빛,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소중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